아니 그래도 팬들은 슬퍼를 바르실 텐데 여기 원래 방송을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무대를 읽고 삶에 담는 시간, 읽는 극장 빨래방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같이 공연 무용을 보신 분들과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정지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 변자영입니다. 공연 애호가이기도 하고요. 전 공연 담당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안숙입니다. 공동체 심리학자고요. 공동체 심리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한여름에 저희가 여기 모였는데 어떻게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나요? 너무 덥기는 했죠. 네, 너무 더웠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작품이 몸으로 움직임 연구소의 빨래방이라는 무용입니다. 이름에서 나오듯이 몸으로 빨래방을 표현했던 네네. 작품이에요. 네, 이거를 저희가 같이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좀 첫 인상평 같은 거를 얘기를 해볼까요? 저부터 이렇게 또 앉은 자리대로 하면은 조금 인위적이지만 뭐 괜찮으시죠? 네, 뭐 그냥 지금은 짧게 얘기하는 거니까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뭐 연극과 무용의 어떤 결합, 거기에 멀티미디어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대사가 없고 그런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베리에이션이 다양해서 네, 재밌게 봤었어요. 네, 우선은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또 혼자를 다뤘지만 혼자인 듯 혼자이지 않은 나에 대해서 다룬 것 같고 네.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각별하게 다가와서 그 주변, 그 무용가의 주변이나 이런 일상들도 궁금해지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작들은 굉장히 무용적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많았던 거기에다가 아까 영상, 미디어 같이 들어가고 해서 거의 장르 경계 해체적인 느낌? 그래서 무용이라는 느낌보다는 훨씬 큰 공연 하나 본 그 느낌이 가장 크게 남았습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빨래방으로 들어오면서 극이 시작이 되는데요. 빨래를 돌리는 동안 세제를 맛있게 먹고 샹들리에를 내려서 사탕을 먹고 이런 굉장히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개인화된 사회에서 공간은 세탁기 하나를 놓을 수 없을 만큼 점점 작아져 갔고 셀프 빨래방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시간은 일상 속의 작은 해프닝이 되는데요. 빨래가 돌아가고 마무리되는 시간 동안의 생각과 상상들이 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소재를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과 접목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쁘고 지친 일상과 생각, 그 속에서 만나는 작은 휴식과 낯선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준 작품이고 저희가 이제 함께 본 작품인데 6월 30일과 7월 2일 이틀간 공연이 되었어요. 그리고 관객으로부터 많은 박수와 호평을 받았고 저희가 봤을 때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혹시 이 작품을 생각을 하실 때 좀 지금까지도 인상적으로 딱 남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딴 것보다 아까 소품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러니까 샹들리에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사탕을 꺼내 먹는다든가 또는 세제통에 들어있는 걸 부어서 시리얼처럼 만들어 먹고 하는 게 저는 아까 장르 경계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전체적인 거랑 너무 맥락이 맞다고 저는 느껴져서 재밌었는데 그 르네 마그리트 그림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써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표와 기 사이에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충돌을 일으켜서 거기서 빚어지는 재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세제통에서 세제를 붓고 물도 무슨 쿨피스 같은 복숭아 같은 네네. 음료가 떨어지는데 이게 아니 그 출연자가 먹고 있으니까 이게 음식이라고 한번 깼지만 그래도 스푼으로 할 때는 이게 꽃나무 그 뿌리 부분이 스푼인 것처럼 해서 퍼먹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돌을 씹을 것 같은 그 느낌을 아직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던 그 연합이 한 번 보여준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깨지지는 않는, 근데 그걸 시도해서 계속 불편감을 야기하는 재미난 불편감. 그래서 그게 가장 크게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빨래방이라는 공간 자체를 소재로 잡은 게 계속
이제 제 마음에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공간을 지나다니다가도 빨래방을 보면 그 작품이 계속 생각나고 그리고 그 작품의 영감을 그런 공간에서 얻었다는 것 자체에서도 너무 좋았고 그 빨래방이라는 이미지를 마치 카메라 앵글이나 아니면은 무슨 음악의 주크박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로 변형되게끔 무대 설치를 했던 게 계속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그 무대도 분홍색 백에 초록색 의자에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통돌이라고 할까요? 그 뚜껑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밀고 여닫을 수 있는 그 문이 뭔가 일상과 환상 아니면 어떤 자기 안에 어떤 휴식과 혹은 일상을 계속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약간 매개체 혹은 문 이런 식으로 느껴져서 그런 약간 공간을 이동할 때 제가 느끼는 통로, 문, 창 이런 것들이 계속 기억에 남고 예, 그 작품 외에서도 혹시 그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다른 환상의 세계로 넘어갈까 이런 것들도 궁금했고 예, 그게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경계의 이미지들. 네, 공간 배치가 조금 인상적이셨고 네네. 거기에서 약간 이제 일상과 환상을 넘나드는 느낌을 네네. 받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또 그런 작품들이 많잖아요. 벽장을 네네, 열면 맞아요. 새로운 네, 세계가 시작되고 해리포터처럼. 네네 그런 것처럼 벽장이 열면 안에 네, 있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문학 작품이나 상상력이 현실에 네. 기반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네. 요즘의 판타지는 빨래방이 문을 열면서 네, 네. 시작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셨군요. 네. 재밌네요.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약간 아니 너무 이제 어. 본인 자리가 됐다는. 진짜 아니 저는 사실 키워드로 이렇게 적고 계셔서 너무 네 아니 이제 메모하고 계세요. 까먹을까봐 네. 하신 말씀들이 다 재밌어갖고 저는 사실 되게 우선 1차적으로는 네. 가볍게 접근을 했거든요. 아, 네. 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빨래방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요즘 코인 그 빨래방이나 세탁소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제가 가는 그 이거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가는 코인 세탁소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저희 집 네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일상적인 빨래는 당연히 세탁기로 하지만 그 이불 빨래 같은 것들은 네네. 거기 가서 하거든요. 근데 공연에 딱 빨래방이라고 해서 공연을 보러 갔는데 공간이 저희 일상 속에 있는 그런 빨래방, 코인 세탁소랑 너무 다른 거죠. 진짜 뮤직비디오 속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었던 게 좀 되게 인상적이고 재밌었어요. 이거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그냥 일상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뭐 세제를 먹는다던가 샹들리에가 내려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막 낯설다거나 놀랍다기보다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이미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일상적으로 접근한다거나 그 이후에 뭐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쪽 차원 자체를 그런 식으로 구성해 놓은 느낌? 저는 약간 같은 것 우주 같습니다. 정거장이나 뭐 네. 기차 정류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다른 이미지들이 계속 떠오르니까 네네. 예, 저는 그래서 그게 장면들이 약간 충격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까 좋아하셨던 그 흙을 먹는 장면이나 좋아하셨던 거 맞아요. 기억에 오래 남았죠. 인상에 남았던 인상적인 여러 가지 의미로. 인상적인 그 흙을 먹는 장면이나 이런 것도 예전에 보면 이기호 작가의 갈판질팡 맞아요. 하다 네, 내가 네. 이럴 줄 알았지인가 거기 보면은 흙 파먹는 얘기 맞아요. 나오잖아요. 흙 네네. 파다가 진짜 땅굴 파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약간 기상천외한 것 같지만 사실상 작가 의식에서 뭔가 소재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뭔가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효과? 예, 그렇게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빨래방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우리가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아니면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공간을 좀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이제 불러왔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각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나만의 공간 같은 게 있으실까요? 돌발 질문 먼저 하세요. 이 질문은 사실은 또 소설가님이 아, 한번 네네네. 대답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네.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작품을 그쵸. 구상하려면.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렵고 도시에서 그런 공간을 찾는 것이 늘 숙제다. 어디를 가거나 고요한 곳을 찾아내는 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답변을 하자면 그냥 산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용한 곳을 찾아서 그냥 산책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공간이 사실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극장이 일단 대표적으로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감정을 공연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해낼 수 있는 게 그런 공간이 극장이라서 저는 극장과 공항 혹은 노래방
예, 노래방, 코인 노래방 이런 데는 가면 이제 홀로 코인 있으면서 노래방. 네, 홀로 있으면서 순전히 뭐 쌓였던 감정들을 풀 수 있는 곳 약간 군중 속의 고독을 즐기시는. 그런가 봐요. 네. 네, 사람 많은 카페도 너무 좋아해요. 어. 저는. 네. 그렇구나. 네. 저도 사실 공연장이거든요. 아, 네.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음악을 듣다 보면 거의 완벽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도 완벽한 게 없는데 음악 자체는 자체적으로 완벽해서 거기에 몰입이 되면 진짜 이게 다 차단이 되는 것 같아요. 음악과 나와 그거가 있는 느낌이라서 저는 진짜 거기서는 혼자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옆에 누가 있건 말건 모르겠고. 근데 두 번째로는 물리적으로는 진짜 운전할 때 뭐 가족들이랑 같이 해야 될 때는 모르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그냥 저 혼자 일단 조그만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큰 소리로 막 노래를 언젠가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지나가는 차에서 노래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공간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좀 자제하고 그냥 스피커만 틀어놓고 그렇게 즐기는 정도? 네. 혼자만의 공간으로 생각하면서. 너무 네. 재밌고 좋네요. 아니 제가 사실 뭐 재작년에 냈었던 책에서 에세이집에서 그 자동차 그 공간이 혼자만의 공간이 도시에서는 될 수 있다. 네. 그 이야기를 쓰기도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차벽이 얇더라고요. 그렇죠. 금방 노출되긴 하죠. 괜찮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슝 지나가니까. 도움이 돼요. 서로 재밌는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저도 그래서 어릴 때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거기에 주인공이 아마 항상 예 안숙님처럼 뭔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그때 첫 느낌이 역시 여기가 개인적 공간이고 그 음악에 완전히 심취하고 너무 멋있는 여성 그런 맞아요. 느낌을 어릴 때 그때 받아서 90년대였잖아요. 네 그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그 이미지가 그려졌어요. 네, 소설 속 장면. 네. 네. 또 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춤 보시고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셨는지 이런 공연에 대한 그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무용수 성함은 모르겠는데 여자분 맨 처음에 계신 분의 동작이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 동작 같지만 반복되더라고요. 저는 무용 쪽으로는 문외한인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약간 무조 음악? 에이토널 뮤직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려한 멜로디가 있거나 귀에 쏙 들어오는 어떤 패턴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뭔가 반복되는데 저분은 저것을 어떻게 외워서 했을까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분절된 것 같은데 반복도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분명히 이렇게 돌아가는 이거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짜신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궁금하기도 해서 보는 사람한테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시키는 그리고 그 춤을 그냥 계속 보고 싶은 거죠. 이게 이 춤이 뭐 어떻다 저렇다를 다 떠나서 그냥 계속 보고 있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또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약간 격자무늬로 그쵸, 하얀색 그쵸. 그 바탕 타일이. 있는 거기에서 춤추고 그쵸. 빛이 쏟아질 때 노란 빛이 쏟아질 때 춤을 출 때는 느낌이 오르골 인형 같은 느낌도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저분이 모르는 구속이나 강박 이런 것들도 그 춤 안에 표현되고 그 표현되는 것과 동시에 해소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점이 좋았고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원론적인 질문일 수는 있는데 무용 공연이라던가 아니면 뭐 뮤지컬이라던가 이런 작품들을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테면 뮤지컬은 막 모든 대사도 다 노래하듯이 하잖아요. 그리고 춤은 뭐 이제 무용 공연 같은 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다 춤으로 하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왜 모든 말을 노래로 해야 하는가? 저것은 그냥 공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게 이 예술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용이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춤을 춘다면 왜 몸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동작들, 현대무용 동작들이 되게 낯선 것 같지만 사실 몇 번 보고 나면 어떤 패턴화된 동작들이 시대별로 조금 존재하고 있는데 왜 굳이 저 동작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무용의 뭐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움직임 자체에. 근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연극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아주 완전히 멈춰있는 시간들, 그러니까 멈춰있다는 게 아예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춤을 추지 않는 공간,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함께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이거를 함께, 근데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무용 공연이야 해서 가서 봤는데 춤을 안 추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용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거의 비인간적인 기교를 보여주지 않으면 막 실망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걸 또 도리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쵸, 또 싫어, 맞아요. 테크닉 위주의 공연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걸 보면 또 이제는 저건 그냥 이유 없이 저런 스포츠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일종의 그런 뛰어난 육체성만 보여준다라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공연 같은 경우는 이 극 안에서 어떤 주제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보여져서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강약 조절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춤과 춤 이외의 것들과 그리고 환상으로 넘어갈 때 또다시 춤이 나온다던가 이런 구성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네 명의 춤도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춤과 춤 이외의 것의 조화라고 하니까 또 인상 깊은 게 이 무용이 중간에 영상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대 뒤로 들어가면은 그 장면이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이 되기도 하고 또 바다 장면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까 그 장르 경계 허물어지는 그거 외에는 심리학자인 제 눈에는, 그러니까 앞에서 무용수가 춤을 출 때는 그 외로운 표정이라고는 안 읽혔었는데 사실은 방에 침실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그 정말 우리 너무나 우리 다 하고 있듯이 사진 넘기면서 SNS 하는 그때부터의 표정이 굉장히 외로웠어요. 내가 오늘의 끝에 결국 하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 그 표정이 드러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래방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 얘기라고 처음 이렇게 짧게 소개를 듣고 왔을 때 이게 이제 나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그때 받았고, 네, 저한테는 그랬었어요. 그 표정이 아직도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 얘기하니까 영상이랑 관련해서 저도 그런 생각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후반부였나? 그냥 이렇게 골목을 걸어가는 장면에 계속 이렇게 혼자서 옷이 계속 바뀌잖아요. 여담이지만 옷들이 다 예쁘더라고요. 되게 옷을 신경 많이 쓰시는 분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근데 그렇게 쭉 바뀌는데 거기서도 뭔가 약간 그 외로움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느낌 같은. 근데 저도 그래서 이 보신 분들이 어땠는지도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 혼자라는 거, 홀로 있다라는 그 감각이 이미 시대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더 이상 그것이 비일상적이라거나, 그러니까 이상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 솔로나 그리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즐겁고 사실 충만한 시간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죠. 네, 너무 필요하고 거기서 막 외로움이나 우울함이나 쓸쓸함을 느끼는 경우는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오기 전에 약간 그런 것과 걸쳐 있나 생각을 했는데 이 정조 영상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정조에서는 아닌가? 외로움을 보여주는 건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듣고 싶긴 했었어요. 저는 시간이 중첩되는 느낌이라 좋았거든요. 이 사람의 과거 시간과 지금 극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시간, 그리고 이제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찍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미래 시간이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영상이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영상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계속 저기에 다른 분들도 자기를 굉장히 이입시킬 수 있잖아요. 나의 밤의 끝은 어땠고 내가 매일 지나다니는 길은 어땠구나라고. 예, 그래서 그런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영상이 확실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탁월한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 나오면서부터 조금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친숙해지죠. 네, 그리고 친숙해지고 약간 열대 풍경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그 굉장히 매력적인 하와이 춤 4인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할 수 없죠. 예, 이분들이 또 나오는 순간 그 객석의 어떤 분위기가 다들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 너무 즐거우니까 나오는 순간 이 장면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와이 이 4인방이 나오는 게 좀 훌라춤이라는 게 좀 이전의 분위기랑은 이렇게 확 달라지잖아요. 네.
하와이 댄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았던 이유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전 지식 하나도 없고 그냥 거기에 갔는데 생뚱맞게 잠옷 같은 거를 하얀 옷을 입고 막 드레스를 4명이 입고 나타났는데 같은 느낌. 제가 아까 맨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가 이 사람들이 무용 전공가 맞나 약간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춤 우리 다 출 수 있을 것 같고 뭐 복장도 그냥 우리 집에서 다 입을 것 같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일상인데 어떻게 보면 그 표정은 너무 자기적인 그러니까 아까 그 시선 점유율 이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빵긋 웃는 게 너무 행복해 보이지만 그러고 있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출연했던 그 무용가의 꿈인가 환상인가 상상의 영역인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당장 시공간적으로 갇혀 있는 곳은 빨래방이었지만 이분이 20분, 25분 그 시간을 보내면서 상상했던 거는 어디까지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간 영역이 되게 일상적으로 보이는 복장인데 하와이안 댄스인 것 같고 여름이 됐다가 그리고 그 무용가의 옷도 사실은 되게 특이한 옷이었잖아요. 약간 수영복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어떻게 보면 네. 원피스고 어떻게 보면 네. 수영복인데 저걸 무용복으로 입고 있다가 자러 들어가서 잠옷이 됐다가 맞아요. 또 파라솔을 들었을 때는 수영복처럼 네네. 보였다가 이랬는데 그래서 굉장히 독특했는데 오히려 이 4인방의 복장은 그냥 침실에서 누구나 입을 것 같은 파자마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굉장히 커넥트가 됐달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분들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데 이거 우리 같은 그 느낌이 오히려 훨씬 많이 들어서 네, 그냥 안숙님 재밌는. 나오셔서 이거 코믹인가요? 그랬잖아요. 예, 저한테 되게 코미디. 네, 되게 네,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 작품에서 필요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강약 조절이 되는. 그러니까 계속 그 고독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맞아. 덤덤한 표정이 일관됐으면 약간 끊어가기 힘들었을 아하. 텐데 약간의 그 중간 그쵸, 지점을 그쵸. 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완벽한 해석이십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가 영화에서 사실은 일상에 지친 어떤 도시인들이 기호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하와이거든요. 영화 보면 늘 그런 어떤 이제 지쳐있는 뭐 택시 운전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거 내리면은 거기 하와이 사진이 있고 나 돈 벌면 여기 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지금 떠오르는 영화들이 계속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걸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기호를 차용을 했나 이를테면은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약간 이 전반적인 안무 자체를 빨래 세탁 코스 이런 느낌으로 봤기 때문에 이 구간이 딱 나왔을 때 섬유유연제 투입 시간이다. 예, 약간 안무가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꽃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향기. 이러면서 저희가 아는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얘기 이제 너무 너무 맞아요. 와닿아요. 네. 너무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의상이 입었을 때 이렇게 양산을 들면은 좀 놀러 가는 수영복 같다고도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그 무용가분도 꽃모자를 쓰고 풍선을 부는데 그 풍선이 왜 인어 꼬리 같은 그런 모양이잖아요. 예. 하와이안 댄서들이 나온 다음에 또 이런 소품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안정감을 주는 어떤 것? 예, 뭐 금방 사라지더라도 약간 그런 식의 존재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무용에 대한 메타포 같기도 했었어요. 춤은 사실 사라지니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순간 계속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제나 빨래나 그런 이미지들이 또 합해지는데 풍선도 약간 저희한테 느낌은 뭐 빵 터져버리든 이렇게 줄어들어서 사라지든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 이미지상 그냥 건너뛰면서도 예쁘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얘기 들으면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이 사실 있었던 움직임들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움직임들 자체가 일종의 빨래의 과정에 대한 은유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아까 그 얘기를 딱 들었더니 지금 굉장히 그렇게 막 또 상상이 되네요.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끝나고 나면 노란색으로 팍 켜지는데 전 이제 건조 타임 이러면서 이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유미의 세포들의 세포들 같으세요. 약간 건조 타임이다. 네네. 그거를 맞네. 되게 산뜻하고 너무 좋은 해석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풍선을 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또 시계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그 빨래방 뒤에 보면은 이렇게 시계가 하나 놓여 있고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게 8시에 시작을 해서 나중에 다시 8시가 돼요. 예, 그래서 시계춤을 출 때 그리고 제가 시계를 계속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그 남자분이 들어오고 할 때 9시가 되는 게 아니라 보셨죠? 예, 8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계춤이랑 그다음에 시계라는 오브제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보셨군요. 그것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50분 공연이었나요? 되게 짧았잖아요. 네. 다른 공연들에 비해서. 그래서 끝날 때가 되가나 하면서 저도 모르게 시계를 봤어요. 네. 그랬더니 8시 한 40분쯤 됐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끝나나 보다. 저는 그게 소품이면 사실은 시계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멈춰진 시간일 수도 8시에 있는데 맞춰놓은 8시 40분인가 보다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그 흰 옷 입으신 남자분이 맨 마지막에 나왔을 때 이게 리셋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모르겠다 그러면서 넘어갔죠. 관찰력 엄청 좋으시네요. 시간이 궁금했어요. 저도요. 그렇구나. 재밌네요, 이것도. 저는 오히려 영상에 나오는 이렇게 5월 며칠 해서 나오는 그런 시간은 봤는데 네. 그래서 저도 그 네네, 시간은 못 디지털 봤는데 시간인데. 얘기 들으니까 가장 네, 기본적으로는 아날로그, 일종의 반복 네. 패턴 네. 의미하는 거 아닌가. 네, 흘러간다기 생활, 생활에서 네. 빨래방이랑 네. 보여주는. 네,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그 영상에 반복되는 것도 근데 약간 변주되는 것처럼 네, 네. 맞아요. 그 무용수와 또 나중에 흰 옷 입은 무용수와 흰 옷 입은 분의 시간이 또 흘러가다 또 리셋되겠죠, 그분도. 네네. 그런 식으로 어떤 의도한 걸 수 있겠네요. 저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상에서 이를테면 저희가 청소할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사람들이 되게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하는 어떤 그 반복적 행위들 그리고 빨래같이 그 빨래가 돌아가는 그 반복적인 어떤 패턴과 행위들이 네. 우리에게 뭔가 평온함을 안겨준다거나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 사람은 빨래하러 가는 시간은 늘 같은 시간으로 딱 정해져요. 맞네요. 그것이 네. 삶의 의식, 의례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 맞아요. 제가 지금 오늘 오다가 전철에서 광고를 하나 봤는데 광고 카피가 칼각은 평화이다 이런 거예요. 칼각은 예, 평화이다? 예, 이렇게 각 맞춰서 딱 해놓는 것을 보면서 평화를 느끼는 칼각? 우리 예. 컨설턴트 광고 같은 건가요? 약간 가구 광고, 비스포케 광고였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그걸 보다가도 제가 빨래방 생각이 났거든요. 그 카트에 있는 수건이나 뭐 네, 이런 것도 맞아요. 딱딱 칼각이잖아요. 칼각. 심지어 그거를 다시 세탁기에 넣고 비닐 포장된 채 받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저게 생각이 나네요. 친구가 그 곤도마리라고 되게 유행했던 맞아요. 미니멀리즘 네, 정리하는 설레자는 버려라. 네. 그거 친구들이 다 그거 그냥 힐링 작품이라고 그거 그냥 보기만 하면 힐링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많이 이제 비우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좀 안정을 느끼는 일상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작은 위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빨래방에서 빨래 돌아가는 소리가 되게 위안을 줬거든요. 이렇게 막 네, 백색처럼 네, 네. 돌아가면서 소리 나고. 빗소리 같기도 하고 네네. 무슨 활주로에 비 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막 그 기계음 그러니까 빨래통에서 그 철이 부딪힐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약간 평화를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네. 백색 소음이니까 네네. 왜 애기들 네. 재울 때도 일부러 빨래 네. 돌리고 일부러 청소기 돌리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진짜로 신박에 안정감을 네네. 줘서 네. 과학적 와, 근거가 네. 있네요. 네. 네. 신박의 안정. 너무. 어쩌다 마음의 실수로 안정으로 신박이 네, 안정돼. 네. 네, 어쩌다 실수로 이제 동전 하나 못 빼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돌아가는 동안 계속 초조한. 근데 그게 진짜 섬세하다 느낀 게 그 빨래방의 영상에 보면 그 사이에 그 뚜껑 사이에 물이 흐르는 그거를 찍었더라고요. 그게 그거랑 이제 그게 안무가의 눈하고 연결되거든요. 눈동자랑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그 물 흐르는 사이로 흐르는 물을 찍은 거는 굉장히 섬세한 시선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영상을 되게 자세히 보셨구나.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무비 얘기하시.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예쁜 옷 입고 지나가는 장면이나 아니면 빨래방 입고 지나가는 장면이 이제 이 맨 마지막에 무비에 나오는 장면이기도 한데 저는 여기에서는 조금 많이 외로움 같은 걸 좀 느끼긴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전에 전반적인 무용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 거의 이제 마무리에 해당하는 장면인데 이런 것들이 좀 감상을 하실 때 이 영상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나 좀
해석이 드셨는지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이분이 이제 그 무비가 나올 때 좀 너무 힘없이 앉아 계신 것이 아 이렇게 계속 네. 쓰러지는 마음이 느낌이죠. 좀 네, 네. 녹아내리는 느낌으로 맞아요. 네, 네, 지친 것 앉아계시죠. 같았어요. 네. 저는 그 영상이 끝나는 장면에서 시선 처리가 빨래통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선이 너무 좋았던 게 그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은 여운을 주는 것. 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다른 무용수가 출연하면서 끝나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 다른 무용수가 출연했을 때 심지어 그분은 이제 마시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흰 옷을 입은 남자분이 네네.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다른 사람의 연결고리 음. 네 그런 식으로 느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그 원래 있던 무용수 분하고 비주얼부터 너무 차이가 나는 굉장히 흰 옷을 이제 다 빼입고 오셔서 뭔가 되게 하얀 잔에 음료 커피인가를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 하는데 세제나 이런 먹는 그런 것들도 비어 있고 이런 장면이 좀 의도한 어떤 저는 이질감이나 낯설음을 좀 느꼈는데 이분의 출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저는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네. 이분의 등장과 이분이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어쩌면 앞에 했던 그 여자 무용수가 앞에서 혼자 했던 거를 약간 뭐랄까요? 우리는 같지는 않은데 그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A, B, A처럼 근데 그 A와 A가 같은 게 아니라 A 다시 뭐 이렇게 변주가 된 것처럼 네네네네네.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아까 커피 잔을 분명히 되게 맛있게 마시는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면 수건으로 바로 닦는 걸로 보아 없었던 네. 이렇게 닦아서 바로 넣고 그게 앞에 이분은 진짜로 먹는 신용을 했었던 거에 비해서 약간씩의 차별화, 약간씩 변주가 다른 있는. 모습. 아까 시간은 리셋이 됐는데 네. 그래서 뭔가 반복돼야 될 것 같지만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 보여주는 약간 그 정도 의미로 받은 것 같아요. 반복 속에서 또 어떤 개별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셨군요. 그리고 그분이 영상에서도 출연하셨죠. 그래요? 영상 영상을 출연했나요? 아니, 저 그래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 들어오지 않나요? 그 영상에서도? 그래서 그래서 약간 맞아. 그래서 저는 약간 옛날 영화 왕가의 영화들이 사실 그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맞아. 마지막에 그래서 그 빨래하면 새로 이제 빨래를 넣으면서 네, 이제 끝나죠. 다른 얘기가 이어지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인물이 또 나중에 어디 변두리에 이렇게 또 보이고 그럼 네네. 이제 이분이 나올 때 또 이가영 안무가님이 저기 또 나오고 막 이런 약간 그런 약간 상상을 그 불러일으키고 정세랑 작가님의 피프티 피플 같은 네, 그럴 수도 느낌으로, 있죠. 네, 맞아요. 여러 세계관에서 네. 이 사람이 왔다가 네, 저 네. 사람이 갔다가 네, 베스트 극장이나 미니 시리즈 같은 곳에서도 주인공 네네. 열어두고서 뭐 이렇게 교차시키는 네네. 느낌처럼요. 나 처음 알아들은 거 나왔어요. 미니 시리즈. 나 안다. 네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저 같은 네. 경우도 그 남자분이 같이 예를 들면 빨래방을 사용하는데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 혼자라는 감각 이건 빨래방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 전에 여성 안무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향유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 느낌 그래서 그런 감각들이 되게 다양할 수 있는 지점들을 보여주는 건가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홀로의 개인적 시간을 다루지만 사실상 안무가는 타인을 향해 있구나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네, 결국은 이 작품이 관객과 만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네네. 그냥 극 중에서도 이미 개인의 시간이지만 타인도 받아들일 준비들이 돼 있는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네. 사실 예술이라는 거는 자기를 탐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좀 세계와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이 있어야만 좀 지속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빨래방이라는 작품이 혼자 있는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여러 타인을 가지 들여다볼 수 있는 네. 그리고 그게 빨래 그냥 세탁기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세탁기 안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밖을 딱 비추는 순간 이렇게 외부를 향한 시선이 되니까요. 그 문이 되게 카메라 렌즈 같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도 그 구성상 벽면에 그 렌즈 하나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느낌? 네네. 근데 그래서 사실 그것도 느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혼자라고 있는데도 뭔가 어딘가에 접속하고 있고 뭐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 나를 또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뭐 진짜로 어떤 기기일 수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예술 작품을 보면 또 이것과 관련돼서 또 다른 예술 작품이 생각이 나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이거 작품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어떤 책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먼저 간략하게 하나 소개를 드리면, 저는 김혜란 소설가의 나는 편의점에 간다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개정판이 나와서 표지가 새로 나와서 제가 새 거라서 좀 빌려왔거든요. 예전 건 너무 낡아가지고. 이 소설이 2003년에 쓰였고 제가 2007년에 20살이 됐는데 딱 대도시에 와서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서 서울에서의 생활을 시작을 할 때 이 소설집에 실려 있는 대도시에서 혼자 1인 가구의 삶을 꾸려가야 하는 20대 초반의 어린 1인 가구의 고군분투가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편의점에 간다라는 소설이 편의점이 갖고 있는 어떤 익명성과 동시에 좀 편의점 주인이 나에게 아는 척을 하면 그때부터는 불편해서 그 편의점을 피하게 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나를 알아봐 줬으면 하지만 동시에 알아보면은 또 어떻게 좀 피하게 되는 그런 어떤 감성을 되게 잘 드러내는 소설이어서 요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는 별로 문학적인 인간이 못 돼가지고 별로 문학 작품은 아니고 이거는 제 전공 영역인데요. 네네. 공동체 심리학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연결돼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문제인데 누구도 홀로 외롭게 병들지 않도록이라고 해서 이 책은 영국의 런던 옆에 소머셋이라는 조그만 마을 중에 더 조그만 단위인 프롬이라는 조그만 28,000명 인구가 네. 그러면 우리 동보다 작은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있었던 큰 변화를 기록으로 담은 건데요. 우리로 치면 뭐 이장, 우리로 치면 경비 아저씨들도 사실은 그 아파트 단지에서 컨택이 많은 분들이고 그분들을 커뮤니티 커넥터라는 이름으로 훈련을 시킨 거가 있는데 그 훈련이 딴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로 가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로 가면 되고 이 시스템을 훈련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 마을에서는 영국 전체에서 응급실 방문이 요만큼 올라갈 때 이 마을에서는 응급실 방문이 요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디로 가면 되는지만 알려줘도 이게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 건데 그 기록을 한 건데 거기에 나오는 게 한 대목이 이런 거예요. 5년 전에 뇌졸중이 왔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한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자기 연민에 빠졌죠. 서너 달쯤 지나가니까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갈라서고 나니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작업장이라는 그 아큐페이션 테라피인데 작업장에 나가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여기는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그때 손자 녀석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겨우 마음을 다잡고 뭐든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작업장에서 그 결심을 실천에 옮겼어요. 자신감도 되찾고 새 친구도 많이 사귀고 이제는 자원봉사도 합니다.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여기서 사귄 두어 명은 제가 아무 때나 전화해서 너 뭐하니? 하고 물으면 별일 없어 하면서 바로 저를 찾아와요. 그런 친구가 생긴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빨래방도 좋고 자기 차 안도 좋고 공연장도 좋고 고독을 선택적으로 즐기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게 아니라 원하지 않게 고립됐다고 원하지 않게 외롭다고 느낄 때 옆에 전화했을 때 그냥 묻지 않고 달려와 줄 수 있는 정도의 친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 근데 네. 들으니까 네. 생각나는 책이 있는데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갑자기 그냥 이 이야기 들으니까 책도 너무 읽고 싶고 동시에 그 제3의 장소라는 제목의 레이 올덴버그라는 아마 사람이 미국의 사회학자인가?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책이 떠오르네요. 왜냐하면 사실 빨래방 보고도 잠깐 생각을 했었었는데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는 사적인 장소, 공적인 장소 외에 사적인 동시에 공적인
그게 겹쳐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옛날에는 근데 그런 장소가 늘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뭐 이를테면 동네 술집, 동네 카페 같은 그런 건데 지금은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고 이렇게 모여서 뭔가 그 가까운 거리에서 멀리 있는 데가 아니라 저희가 근데 뭐 요즘은 카페 같은 데 가도 다 너무나 그것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프랜차이즈화 됐다거나 아니면은 어디 멀리 보러 간다거나 그런 식인데 그게 아니라 아주 친근한 그런 사적인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또 그렇잖아요. 아까 김혜란 작가님 거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셨듯이 저도 근데 가는 가게에서 저 알아보면 불편하거든요. 갑자기 가기 싫어지거든요. 그게 요즘 사람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립감이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의미의 사적인 동시에 공적인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 장소는 과연 어떻게 현대에 탄생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책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렇고 사실 빨래방 보면서도 빨래방이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사실 최근에 뭐 몇 년 동안 서점이 되게 새로운 공간으로 많이 부상을 했었는데 그 개념을 만들어내려고 조금 노력을 했었던 지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 서점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게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서. 네. 네. 제3의 장소를 상상하는 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무용을 보고 나서는 또 빨래방이 그런 공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좀 의미 있는 생각일 것 같고 어떤가 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그 무심한 듯한 그 무용수의 표정에서도 사실상 어떤 따뜻한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은 이 넉넉한 쓸쓸함이라는 시고요. 이병률 시집 바다는 잘 있습니다에 수록된 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있는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계와 다를 테니 그때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 만나자. 무심함을, 단순함을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만나자. 저녁빛이 마음의 내벽, 사방에 펼쳐지는 사이 가득 도착할 것을 기다리자. 과연 우리는 저만 하러 온 것이 맞는지, 그러면 산 것인지 버틴 것인지 그 의문마저 쓸쓸해 문득 멈추는 일이 많았으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내지 않으면 안 되게 살자. 닳고 해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발이 발을 뒤틀어 버리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것으로 살자. 밤새도록 몸에서 운이 다 빠져나가도록 자는 일에 육체를 잠시 맡겨두더라도 우리 매일 꽃이 필 때처럼 호된 아침을 맞자. 예, 이게 약간 춤처럼 다가와서 우리는 그것으로 살자 할 때 이분에게 어떤 넉넉한 쓸쓸함과 어떤 일상을 무심하고 단순할 수 있지만 세밀하게 바라본 느낌이라서 주인공 시선으로 하나 골랐고요. 네,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책 안 그래도 문학 작품 어떤 게 떠올랐냐는 질문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떠오른 건 아니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 공연을 봤을 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서사적인 정보는 사실 없잖아요. 내러티브적인 이 사람이 혼자라고는 하지만 진짜 혼자인지 뭐 솔로인지 커플인지 아니면 가족이 있는지 이런 건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상상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가지고 있는 정서라던가 인물의 뭐 유사점이라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책이 생각이 나서 이 책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 제목 무중력의 사람들이라는 책이고 발레리아 루이셀이라고 뭐 아직 국내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작가가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여성 소설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소설 내용은 그냥 뉴욕에 근데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여주인공인데 뉴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편집자로 남편과 하지만 이 남편은 굉장히 무심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뉴욕의 그 외로운 삶 속에서 편집자로서 작업을 하다가 지하철에서 한 100년 전에 죽은 어떤 작가의 유령들을 만나면서 그 유령들과 소통을 하면서 뭐 그 잃어버린 시를 찾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와중에 또 알게 된 사람하고 뭐 이를테면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남편이 아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책이거든요. 근데 약간 쓸쓸한 것 같으면서도 유머도 섞여 있고 그 사이에서 즐거움이라던가 그리고 문학에 대한 고민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 책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부분을 읽으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네. 제가 재밌게도 저도 시가 이 책의 중간에 시들이 나오거든요. 시 있는 부분을 골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편집자다 보니까 동료들 중에 시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동료가 쓴 시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건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있다. 우리에게 마땅한 대접을 해줘요. 우리가 비록 물건이라고 해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반박하지만 말아요. 빛의 무한한 장소를 지향하는 소망 속에서 향유 혹은 봉선하는 초점을 따라간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아무도 우리를 모른다. 시간은 우리를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존재하고 사랑하면서 우리를 가리는 모든 가식으로부터 벗어나 기억을 새길 뿐. 사람들은 영원 불멸한 존재가 된 우리를 불러낸다. 네. 너무 여기까지입니다. 빨래방인데요. 약간 빛이 무한한 장소를 불러냈다는 그 장소도 사실 네네. 그 빛의 향연으로 이루어진 무대 같고 너무 빨래방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네. 예. 저도 찾다가 이게 네.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진짜. 약간 다행이네요. 짜릿하셨겠는데. 네. 이 그러게. 공연 끝날 때 뒤에 약간 자막으로 이렇게 올라가도 우와. 너무 어울린다고 느껴질 오, 만큼의 네네. 너무 딱 와닿아요. 네, 네. 멋진 발견을 하셨는데 너무 다른- 뿌듯하네요. 갑자기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아, 네. 근데 감사합니다. 가져오신 책의 표지도 너무 빨래방스러워요. 그러고 구멍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물방울이나 무슨 진짜 상징들을 이렇게 이 책은 이제 읽어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외로운 도시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은 되게 그냥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올리비아 랭이라는 네. 어떤 영국 출신의 에세이스트이자 문화평론 그런 작가의 외로운 도시라는 책이고 이 책도 거의 뉴욕을 배경으로 뉴욕의 예술가들 그들이 처했던 어떤 고독한 상황들 그리고 그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했는가를 예술과 함께 풀어낸 그런 책인데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막 엄청 많이 접었는데 네 그래서 보시면은 관심 있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각자 이제 가져오신 작품들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무용 빨래방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감상이 어떤 한 조각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많은 조각들로 풍성하게 이렇게 덧대어 주셔서 감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이렇게 같이 감상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씩 해볼까요? 저희가 아마 한 2주 전에 관람을 하고 네. 2주 만에 뵀더니 이걸 하느라고 막 기억도 더듬고 했었는데 오히려 말씀 나누고 보니까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제가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해석을 많이들 하셔서 네. 다시 재공연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네요. 재공연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재공연 때는 또 어떤 그 시기와 맞물려서 될까. 이번에 네. 여름이어서 또 되게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관람하는 날 비가 엄청 많이 맞아요. 왔거든요. 그 다음 날은 해가 쨍쨍하고 그런데 또 다른 계절의 빨래방이 표현되면 어떨까라는 게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다른 분야의 그리고 다른 감상을 들으니까 또 그런 감상의 입장에서 한번 또 보고 싶어요. 맞아요. 같은 극을 이렇게 좀 감상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보는 거를 회전문을 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이렇게 빨래방에 회전문을 돌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공연을 한 번 보고 전문가도 아닌데 한 번 보고 얘기한다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오늘 와서 또 다 처음 뵙는 분인데 얘기도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다양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캐치하고 또 다르게도 캐치하고 해서 얘기 들으니까 진짜 좋네요. 아닙니다. 오늘 진짜 너무 얘기 풍부하게 잘 해주셔서 저희 정말 즐겁게 들었고요. 같은 극을 보더라도 각자가 이제 관심사도 다르고 또 느끼는 것들도 다르고 하니까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는 게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품을 보고 또 거기에서 혼자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예술을 폭넓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지금까지 무용 빨래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았고요. 이제 읽는 극장은 다음 작품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